네, 안녕하세요. 네, 한규수 대표입니다. 작년 10월에 그 매경증권 아카데미에서 교육 1기 끝났습니다. 이게 엄청 많이 들으셔가지고 2기를 한 분기당 한 번씩 원래 하려고 딱 해서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지나서 하는데 최근에 시장이 또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멘탈 깨지시면 안 되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안 좋을 땐 뭘 해야 되는지. 지난 강의 때는 뭐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뭘 해야 되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사실 안 좋을 때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좋을 때 대부분 많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보시면 이제 8강입니다. 8강에 저 특강 2개 해가지고 오늘 이번에도 10강이죠. 첫 번째 강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10강짜리. 그리고 여기 매경증권 아카데미 홈페이지 여기 오시면 되고, 그리고 첫 패키지가 또 있으니까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첫 패키지랑 같이 하실 수 있고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어오시면 제가 그 부록들이죠, 부록.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간 단위로 저거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강의 내용을 뭐 살짝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딱 봐도 시장의 주식에 휘둘리지 않고 결국에 이제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증시 조정마다 퇴출되는 강통계좌, 이게 사실 중요해요. 이게 뭐 일단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강의 저 내용을 딱 어떤 식으로 하면, 저도 이제 교육 엄청 많이 들어보고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그 대학교 2학년 때였나요? 3학년 때였나? 그때 200 얼마짜리를 제가 들어보고 저 막 주식 캠프도 가서 들어보고 별거 다 했습니다. 별짓 다 했습니다. 무슨 뭐 테마주 같은 거, 뭐 차트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뭐 돈 주고도 들어보고 책도 많이 보고 뭐 했었는데, 주식 공부가 어려운 게 일단 왜 배워야 되는지를 잘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걸 배우면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뭘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 1학년에는 뭐 배우고 2학년은 뭐 배우고 진도가 다 이제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까지 배워야 정상적인 진도인지.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2학년 때는 뭘 배워야 되는지 이게 정해져 있는데, 주식은 또 그게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데, 뭘 파야 되는지, 뭘 알고 있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가 있냐면, 누가 봐도, 이건 주식 전문가가 봐도, 그리고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 봐도, 누가 봐도 주식하는 사람이면 그냥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교과서다, 그냥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비중을 두는 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뭐 차트를 하든 아니면 펀더멘털을 주식을 하든 가치 투자를 하든 단타를 하든 모두가 그냥 공통적으로 주식을 하면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그냥 가장 교과서로 그걸 기준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을 오늘이랑 내일 1강 2강 해가지고, 1강에서는 왜 배워야 되는지, 뭘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거랑 이제 쪼개가지고 오늘 딱 1강만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이제 조사를 했죠. 우리나라 문맹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문맹률 1%입니다. 1%. 사실상 없죠. 근데 문맹률 높은 나라가 생각보다 많아요. 글을 못 읽는 거죠. 글을 못 쓰는 거죠. 말은 하는데. 문맹률 높은 나라가 많은데, 문맹률 얘기 왜 하냐면 우리나라 문맹률이 1%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당연히.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 문맹률 약간 관계가 그 어떤 관계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은 세계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노후 빈곤율이 제일 높습니다. 문맹률은 제일 낮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배웠다는 거죠. 문맹률이 낮다는 거는 기본적인 교육이 다 돼 있다는 거니까, 기본적인 교육은 다 돼 있는데 노후는 슬픈 비율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냐? 금융 이해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브라질, 가봉, 스리랑카보다 못합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그 최근에 딱 보면 그 공부 같은 거 잘 못해도, 뭐 대학을 좋은 데 가지 않아도 어떻게 이거 다 먹고 살고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무슨 꼭 이제 학벌이랑 관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닌 분들 다 잘하고 뭐 다 어떻게 사는데, 근데 이게 시장이 점점 자본시장이 커지고 자본주의 살고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금융이나 아니면 뭐 그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생존이 어렵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도 경제학과 나왔지만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너무 이론에 가깝고, 그리고 상경 계열에서 하는 걸 뭐 기본적인 거 다 알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경제나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엄청 낮다는 겁니다. 다른 건 잘 아셔도 그게 너무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사례 같은 걸 보겠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 뭐 집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전세자금 대출 받거나,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대출을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지, 기준금리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변동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럼 한 달에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자기가 다 직접 계산해서 해보기 때문에 아는데, 이걸 왜 알 수가 없냐면 해본 적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만 좀 아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내가 대출을 쓰는 사람이라면 기준금리 추이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내 돈 더 나가는 건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상품은 오르기 때문에 저기 금리가, 그러면 기준금리는 뭐 언제쯤 오를 것 같은지 정확히는 못 맞춰도 알잖아요 다. 그거 이제 공부를 해야. 그래서 기준금리 언제쯤 오르고 얼마나 오르고 어떤 속도로 오를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르면 내가 부담을 얼마 정도 많이 해야 되는지 계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거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해보지 않는 이상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기본적인 그 시스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세요. 이런 거죠. 그 작년 재작년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벼락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뭐 우리 뭐 회사 과장님, 내 친구 뭐 대리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자산 가격이 갑자기 뭐 아파트 갭 투자했는데 무슨 엄청 올라가지고 갑자기 뭐 5억 10억 벌었대요 옆에서. 나는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나만 거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가면은 자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먼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빈곤함. 그것 때문에 이제 포모 현상이 나오는 거죠. 포모가 이거죠. 나만 없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라도 발 담궈야 돼. 왜냐? 나만 없는데 올라가면 배 아프니까. 포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문제였죠. 근데 포모 때 산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그랬었고, 뭐 코인이 뭐 돈 복사되네 만에 얘기할 때가 역시 고점이었죠. 비트코인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랬고, 포모 때 사면 무조건 물리죠.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포모가. 왜냐면 내가 포모를 느낄 정도면, 나만 없어 라는 걸 느낄 정도면 이미 옆에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될 거고, 많이 오른 상태로 사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못 탔으니까 늦게라도 타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포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두 번째는 이미 오른 상태에서 사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맞는 거죠. 내가 포모를 느낄 정도면 옆집 아저씨, 우리 회사 과장님, 친구, 대리 다 돈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으면, 또는 TV나 뉴스를 켰는데 집값 맨날 오른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나는 그 자산이 오른 걸 몰라요. 그래서 박탈감도 안 느낍니다. 근데 맨날 TV 틀면 집값 맨날 올라간다 그러지, 어디 뭐 평당 1억 딱 찍었다 그러지 아파트가, 그리고 옆에 있는 과장님 대리님 뭐 돈 다 벌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나 지금이라도 사야겠다고 사면 당연히 이미 오른 상태로 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코인을 뭐 사봐가지고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있겠어요?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뭐 주식책을 예전에 뭐 공부를 해가지고 나 그나마 주식은 좀 알아 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난 부동산 예전에 갭 투자 해가지고 대출도 받아보고 갭 투자 같은 것도 해보고 마통 같은 것도 써가지고 갭 투자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없어요, 해본 적이.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굴레예요, 굴레. 그래서 첫 번째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투자라는 거를, 두 번째, 이 사람이 살 때는 옆에서 주변에 다 오른 상태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 번째, 이미 오르고 사니까 당연히 더 불리하죠. 그러니까 폼으로 사면 무조건 불리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이 지날 뿐 결국에 무조건 불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꾸로 하면 되겠죠. 거꾸로.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그 껄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뭐뭐 할 걸, 저렇게 할 걸, 대출 받지 말 걸, 이때 사지 말 걸, 시장 조정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 그때 저점 때 살 걸, 껄이 있죠. 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후회를 하잖아요. 사람이. 이때 샀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고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가 남들 다 죽는다고 할 때 그때 코인 샀으면 100배 200배 더 줬거든요. 진짜. 비트코인이 막 대장 코인 같은 애들 20배 30배 막 이더리움 같은 애들이 막 10배 이상 다 터졌기 때문에 아 그때만 샀으면 그냥 10배인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막상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 못 사죠. 그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조정이 그 시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만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또는 코인으로 돈을 어떤 걸 투자하다가 돈을 많이 날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저 사람 거꾸로 하면 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방금 전에 두 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미 오른 걸 사서 여기서 지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하면 돼요. 첫 번째, 해본 적이 있으면 되죠. 그럼 공부가 돼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오른 상태, 오르기 전에 사면 되죠. 언제 오르기 직전인 건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주식 폭등 나올 건데 이번 주에 사야지? 그거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 사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다 죽으려고 할 때, 남들 다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그러면 또는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볼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나 힘들어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야 돈 복사된다 코인 거 야 오늘 자고 1,000만 원 넣고 자고 일어났더니 1,500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내가 큰 돈을 잃었어. 예를 들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개별 종목 무슨 어제 샀다가 팔았다가 오늘 샀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저 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조정이 최근에 많이 나와가지고 저 힘들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뭐 하나는 확실해요. 확실한 게 있어요. 작년에 포모 때 사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더 사잖아요. 그건 확실한 거 하나 뭐냐. 작년에 포모 때 산 사람보다 지금 더 사고 있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내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쟤보다 싸게 사니까. 그건 확실하죠. 근데 내려오면 그게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왜 이걸 공부해야 되냐면 제가 좀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교육이 왜 필요한지 보세요. 전체 자본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랑 그리고 기술 발전이 시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사례로 옛날에는 어땠어요? 생산자랑 시장에는 생산자랑 소비자가 있습니다. 생산자랑 소비자가 둘 다 한 명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아주 옛날에 뭐 원시시대로 돌아가요. 근데 내가 물고기를 잘 잡아요. 나는 물고기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내가 하루에 10마리 잡아요. 남들 5마리 잡을 때 10마리 잡아요. 근데 나는 물고기 안 좋아해요. 회도 안 좋아하고 물고기 안 좋아합니다. 나는 옥수수가 맛있더라 그렇게. 근데 옥수수 농사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옥수수 농사 잘 지어가 딴 사람 막 하루에 5개 만들 때 10개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물고기 회가 먹고 싶어요. 그럼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을 얘기하면 완전 옛날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물고기 생산자죠. 그러면서 옥수수 소비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예전에는 어땠냐면 예전엔 쉽게 말해서 50대 5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생산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소비자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저 부가 집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1타 강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타 강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녀분들 있으시면 또는 이제 내가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온라인 교육 세대는 1타 강사 예전에도 오프라인 때 있었지만 지금이 훨씬 세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회탐구는 우리나라 누가 제일 잘한다더라, 과탐은 누가 잘한다더라, 수리는 누가 제일 잘 가르친다더라, 다 중국에서 아는 사람 있죠. 근데 저 1타 강사분들이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아세요?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이 지금 연봉을 한 130, 140억 정도 받습니다. 100억 초중반이에요, 연봉이. 손흥민이 지금. 근데 손흥민이 이거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서 이 돈 벌 대단한 거죠. 무슨 연봉이 100억인데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온라인 강사분들 연봉 순위를 보면은
1등부터 5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가르쳐가지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온라인 1타 강사분들 뭐 1등은도 2등은도 정확한 거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온라인 강사 연봉에 5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아세요 그거? 우리나라 온라인 강사 5등 한 사람이 150원 넘게 버는 거 1년에. 진짜 그래요. 손흥민이 우리나라 축구 제일 잘하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1타 강사랑 연봉 비교하면 5손가락 안에 못 들어가요 연봉이.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온라인 강사가 어쩌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됐을까요? 이게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잘 보세요. 예전에 잘 가르치는 사람들 다 어딨어요? 대치동에 있죠. 대치동에서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대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부산에 사는 학생입니다. 근데 나는 수학을 잘 못해요. 수리를 잘 못하는데 대치동에 수리를 엄청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 우리나라 탑이래. 대치동에 있는 강사예요.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대치동 학군이 제일 세니까. 근데 난 부산에 있어요. 이 사람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난 수학을 못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 옛날에는 서울 가서 들어야죠. 돈 내고 기차 타고 부산에서 대치동 가가지고 가서 들어야죠. 인터넷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합니다. 이걸 기술의 진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이 발달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수학 1등이 인터넷으로 인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치동에 있는 애들도 들을 수 있고 물론 얘는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산에 있는 나도 인강 결제하면 들을 수 있고 제주도에 있는 학생도 이거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는 부산에 있는 학생인데 수학을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 인강이 없었잖아요. 인강이 없으니까 이 사람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거 수업 들으러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수학 공부를 하려고 부산에서 잘 가르친다는 또는 부산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한테 배웠겠죠. 동네에서 수학 잘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배웠겠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안 듣죠. 일로 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진보할수록 상위 계층에 부가 집중돼요.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산업이 똑같아요. 대부분 산업이. 그럼 보세요.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 우리나라 1등 수학 강사가 있고 100등 수학 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학 강사가 100명밖에 없습니다. 100명밖에 없다 쳐볼게요. 이 사람 부산에 있어요. 99등인 사람은 제주도에 있어요. 1등은 대치동에 있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100명이라고 쳐볼게요. 예전에도 100명, 지금도 100명.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1등부터 100등 연봉을 다 합친 게 100억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옛날에 1980년도 이랬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2020년 최근에 1등부터 100등까지 버는 돈이 100억이라고 똑같이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육시장의 수요는 똑같아. 시장 규모도 똑같습니다. 40년 전에도 100억이었고 지금도 시장 규모는 100억이에요. 왜냐면 1등부터 100등을 더하면 100억이니까. 그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때요? 40년 전에 1등 하던 사람이 많이 벌까요? 지금 1등인 사람이 많이 벌까요? 또는 40년 전에 꼴찌 있던 사람이 못 벌까요? 아니면 지금 꼴찌가 못 벌까요? 지금 꼴찌가 훨씬 더 못 법니다. 지금 꼴찌가 돈을 더 못 벌어요. 그리고 지금 1등이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구조가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등이 벌어가는 돈이 여기 있고요. 꼴찌가 벌어가는 돈이 여기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이게? 옛날에는 이랬겠죠. 옛날에는 있을 겁니다. 옛날에도 꼴찌는 못 벌었지만 여기 하위 계층이 지금보다 두껍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회가 다 그래요.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주식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틀에서 내가 수학 강사예요. 난 1타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런 똑같은 구조를 가졌다고 할 때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첫 번째 내가 1타 강사 되면 되죠. 내가 1타 강사 되면 돼요. 그냥 많이 벌면 되니까. 또는 두 번째 1타 강사를 내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1타 강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타 강사라는 주식이 있으면 저걸 샀을 때 제가 크는 걸 함께 하거든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그 성장분을 내가 들고 있는 지분율만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은 내가 저걸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 둘 중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사업해서 잘해. 내가 직접 1타 강사가 되던지, 아니면 내가 직접 사업을, 이거를 사업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하는 회사 걸 사던지, 그냥 잘하는 애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1타 강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딱 보니까, 이거 좀 뭐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강사가 있는데 1등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한 10등 정도 돼. 근데 얘가 1등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근데 얘가 바로 1등이 되면 좋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그 최근에는 매출을 별로 안 나오네. 잘 가르치긴 하는데, 그럼 10등이었던 애가 9등, 8등, 7등, 6등, 1등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10등이었던 애가, 나는 얘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까요? 9등, 8등, 7등, 6등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죠. 올라가다가 이거 뭐 이번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했대. 올라가다가 뭐 강의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좀 안 좋아졌대. 올라가다가 어떤 노이즈가 있어가 또 안 좋아졌대. 뭐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근데 보통 이거 올라가다 그냥 다 던지는 거죠. 그냥 내려올 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많이면 둘 중 하나예요. 자본시장은 어차피 최상위 계층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내가 그 업계에서 진짜 잘할 게 아니라면, 내가 직접 잘하면 되지만 잘할 게 아니라면 잘하는 사람, 잘하는 주식이랑 같이 하면 됩니다. 함께 할 수 있게 내가 그걸 함께 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종합지수 또는 시장이 내려오면, 종합지수가 많이 빠지면 누가 해도 다 손해보죠. 뭐 무조건 다 손해요. 누가 해도 종합지수 많이 빠지면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어차피 시장이 내려오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무조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내려가지 않겠죠.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시장이 내려왔고 올라갑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여기 어디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올라갈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려올 때 어차피 다 날리니까 올라갈 때 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안 좋을 때 들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안 좋을 때 들고 있었던 사람이 올라갈 때 많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 중요한 건 이게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죠. 이게 뭐 내일부터일 수도 있고, 여기서 한 3개월 더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올라갈 때 많이 수익을 내려면 안 좋을 때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식시장, 아주 낮은 통계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우상향입니다. 어차피 그래요.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랑 다우 같은 거 보잖아요. 40년째 올라가고 있어요. 40년째.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다가 뭐 연봉 40년을 봐야 되니까. 근데 중간에 이게 2년이에요. 이게 3년이고 이게 5년 동안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두 가지 팩트입니다. 중요한 거. 첫 번째, 내가 여기서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가는지 여기까지 내려가는지 알아요? 아니면 내려가고 얼마나 횡보하는지, 여기서 횡보 얼마 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여기서는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있죠. 이거 올라갈 때 돈 많이 벌려면 여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당연한 거, 확실한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거에 대한 생각을. 예를 들어 최근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뭐 힘들다. 그러면 확실한 게 있어요. 두 달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온 거 맞죠? 3개월 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거 맞죠? 내려갈 때. 근데 이건 하나 확실하죠. 3개월, 불과 3개월, 불과 두 달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싼 건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자르거나 여기서 지루하니까 던지거나, 아니면 안 들고 있던 사람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 주식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무슨 주식 사면 다 올라간다고, 야 코인 사면 돈 복사 된다고, 그 얘기가 나올 때쯤은 분명 여기에요. 여기서 분명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한 사람이랑 여기서부터 처음 주식하는데 시작한 사람이랑 같을까요 이게? 이런 게 반복되면 여기 있는 A랑 여기랑 B랑 누가 이겨요? 그냥 무조건 A가 이기서 무조건. 그리고 B는 무조건 지는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럼 지금은 어디쯤일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일 수도 있고, 이거 더 내려갔다 갈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알죠? 이거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거 안 깨집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또는 내가 풀대출 껴 있어서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어서 내가 팔기 싫은데 팔고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한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한 것만. 그러면 쉬워요.
근데 자꾸 이제 뭐 대단한 걸 이제 해가지고 아 이럴 때 바꿔서 급등주를 여기서 딱 이번 주는 저걸로 수익 내고 다음 주는 뭐 대형주 뭐 해가지고 3거래일 만에 한 8%딱 내고 이게 말이 될까요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해서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건 포기하고 어차피 안 돼요. 그거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신이 와도 안 돼요. 근데 당연한 거, 확실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확실한 것만.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큰 틀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어떤 것든 운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운으로 뭐 한두 번 맞춰 가지고 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처음 해서 주식 샀는데 수익을 많이 내요. 그럼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왜냐면 처음 해서 수익했는데 많이 내잖아요. 또는 내가 처음으로 단타했는데 3번 연속으로 수익 냈어요. 그러면 100%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무조건 원금을 늘립니다.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소액으로 할 때는 잘했는데 큰 돈 들어가서 한 번만 하면 여태까지 버는 거 몇 배를 날리거든요. 한 큐에 그냥. 원금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했거든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잘하는 게. 이게 딱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지한 투자의 대가는 그냥 완전 파괴적이다. 제가 이거 어디서 글을 봤는데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투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하는 내 상태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포모 때 들어온 사람이 무조건 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 조건이라 그랬죠. 첫 번째, 딴 사람들이 자꾸 올라간다고 야 코인 돈 복사된다니까 이미 올라 있는 상태로 사서. 두 번째, 아무 준비가 있는데 안 돼 있는데 평생 투자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사니까. 처음 하는데 비쌀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에 포모 때 들어가면은 작은 돈으로 안 해요. 또는 작은 돈을 해가지고 이거 진짜 돈 복사되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번에 마통 뚫어볼까? 마통 지금 한도가 5천 나올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무지한 투자의 대가는 그냥 파괴적입니다. 파괴적 그냥 망가지는 거죠. 내가 주식해서 이번에 많이 냈는데 이거 수업료 좀 많이 냈네. 이게 아니에요. 내 재산 재무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좀 손해를 많이 보긴 했는데 수업료로 치지 뭐 수업료 비싸게 냈다. 이 선에서 안 끝나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선에서 안 끝납니다. 내가 똑같이 손해를 봐도 시장이 맨날 빠져가지고 똑같이 손해를 보는데 한 번도 투자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했다가 자기가 이제 수익 많이 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원금 늘린 사람이랑 원래 주식 하고 있었는데 손해도 많이 보고 수익도 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랑 둘 다 같이 물렸어요. 둘 다 같이 손해를 봤습니다. 시장에 빠져서. 누가 더 많이 볼까요? 무조건 전자가 많이 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구조가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손해보는 건 딱 어느 정도를 보냐면 수업료 냈다 수준이 아니에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차를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나 그 정도로 많이 해먹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 무조건 대출 쓰기 때문에. 통제되는 대출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안 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통제되는 대출이면 문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출 써서 주식 사본 적이 있는 사람일까 그 사람이? 처음 해보죠. 마통 써가지고 마통 뚫어서 코인 사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코인도 처음 사보는데 마통도 처음 뚫어보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 구조가 바뀔 정도로 돈을 날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주식을 바라볼 때도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분은 제법 많은데 주식으로 꾸준하게 돈 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시세표가 있기 때문에 매일 움직이잖아요. 주가가 매일 움직이니까 시장이 빠질 때는 뭐 다 같이 손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주식 시장에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많이 빠져가지고 맨날 시세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30, 40이에요. 그럼 이거 돈 엄청 많이 날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으로 한 그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많이 손해봤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존버하면 올라가니까 그냥 버티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 때문에 막 멘탈이 막 완전히 날아가가지고 주식처럼. 그래서 완전히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산이지만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시세판 때문에 내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동산으로 많이 본 사람 제법인데 주식을 본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 내가 아파트 하나 사면 큰 돈 들어가는데 아파트 옆에 있는 단지랑 비교해요 안 해요? 하죠.
옆 동네랑 가격 비교하죠. 기준 나 대출 이거 집 살려면 대출 받아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어떤지 공부해요 안 해요? 하죠. 기준금리는 저기 대출금리는 어디가 싼지 비교하죠. 기준금리는 앞으로 뭐 오른다는데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내가 이거 갚을 수 있을까? 하죠 계산을 다 하죠. 근데 주식은 그냥 매수 누르죠 그냥. 누가 좋대 그냥 매수. 내가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걸 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사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사면. 근데 주식은 그냥 TV에서 야 이거 뭐 이번에 뭐 원자재인데 뭐 방산주가 저기 뭐 유럽이랑 싸우니까 뭐 좋다더라고 방산주나 사봐야겠다. 사는 이유가 그냥 세 줄 안에서 끝납니다. 그냥 세 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도 뭔지 모르고 사기 때문에 왜 들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팔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원래 그래요. 근데 적어도 아파트 갭 투자하거나 내가 이사 갈 집 사거나 그럼 우리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군은 괜찮나? 학군 좋으면 집값 계속 올라갈 텐데 지하철역은 가깝나? 뒤에 뭐 숲세권인가? 뭐 산책할 때는 좀 있나? 그럼 내가 투자 보는 데는 뭐 저층을 가려고 하는데 저층이랑 고층부 지금 매매가 차이가 얼마나 나지? 지금 올라와 있는 호가랑 실제 저기 체결되고 있는 실거래가랑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아 이거 호가 펌핑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거 기본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식할 때도 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도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왜? 왜 그럴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아까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식을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내가 카지노 가가지고 이거 룰렛 돌리는데 룰렛 공부하고 가요? 그냥 돌리지? 어차피 운빨 아니야, 이거? 어차피 되든 안 되든 확률 게임인데 어차피 운빨인데 내가 가가지고 룰렛 돌리는데 룰렛 계산하고 룰렛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공부하고 가시는 분 도박이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 할 필요를 못 느껴요.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왜냐면 주식 오르든 내리든 어차피 반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어차피 다 올라가니까 많이 버냐 못 버냐의 차이인 거지. 어차피 다 수익을 내요. 그냥 시장이 맨날 올라가는데 뭐 종합지수 재작년에 맨날 올라가는데 뭐 2020년 말에 3, 4분기에 그랬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많이 번 사람은 뭐다? 주식을 원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연하겠죠. 주식을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올라갈 때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수혜를 다 본 거죠. 근데 주식도 똑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모 때문에 들어온 사람, 포모 때문에 주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옆에서 하도 벌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물론 최근 시장에는 지난 2달, 3달 정도 통틀어 2달, 3달 정도만 놓고 보면 어차피 포모 때 들어왔든 예전에 했든 어차피 지난 2, 3개월은 다 손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영원히 내려가지 않는다고. 영원히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이 어디 구간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다고. 2, 3달 전보다 가격이 싸다는 것.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저거 내가 회사 경영하는데 2달, 3달 만에 무슨 경영상에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제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2달 전에 우리 회사 상황과 지금 오늘 내가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 상황이 다른가요? 똑같이 똑같아요. 심지어 작년에 뭐 했는지도 기억 잘 안 납니다. 재작년에 뭐 했더라? 지금은 뭐 기억 안 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시각 자체를. 그런 거죠. 내가 카지노 하고 있는데 왜 돈이 잃는지는 모르는 거죠. 카지노처럼 하니까 잃는 건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피 같은 돈 들어가니까 도박처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난 진짜 주식이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주식이 도박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가가지고 도박을 재미로 할 수 있죠. 유흥으로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재미로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없어도 돼. 그냥 재미로 좀 하지 뭐 해가지고 뭐 내가 전체 자산에서 영향을 안 받는 그 돈 없다고 다 죽지 않는 그냥 재미로 즐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돈으로 주식을 한다? 그럼 도박처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강원랜드 재미로 가서 한 30만 원만 하고 다 잃으면 그만 재미로 해야지 했는데 강원랜드에 3억 들고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내가 무슨 뭐 기술적으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일수록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면 돼요.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A, B, C 세 종목 들고 있는데 A는 1억 들고 있고 B는 뭐 3천만 원 있어요. C는 뭐 200만 원 그냥 재미로 샀어요. 그럼 당연히 A, B, C 중에 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A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고 교과서적인 거는 내가 많이 보유한 종목일수록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돼요. 얘는 솔직히 그냥 재미로 하는 카지노처럼 하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 이건 사실 그렇게 잘 알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건 잘 알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A, B, C 셋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야 들고 가기가 편해요. 그래야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배운다고 달라질까? 이 생각을 저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배운다고 바로 달라지지 않아요. 당장 뭐 오늘 공부했다고 내일 달라지고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수학 강의 듣는데 아까처럼 부산에 있는데 나 서울에 대치동에 우리나라 제일 잘 가르치는 수리 1타 강사 거 한번 들어보겠다. 갔어요. 마음먹고 2시간짜리 특강 들었습니다. 다음날 수학 점수 올라가요. 그거 2시간 들었는데 안 올라가죠. 당장은 안 돼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근데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죠. 계속 들으면 계속 공부하면 무조건 달라지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후회 있죠. 내가 주식을 하면서 후회를 했던 거를 적어야 돼요.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 이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면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거 저기서 팔았으면 안 됐는데 라는 거를 적어야 돼요. 그걸 많이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 때 저렇게 하면 안 됐는데 후회에 대한 걸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때 진짜 종목 주식 들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들고 있을 걸 이라는 그 말은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팔았으니까 들고 있을 걸 후회하겠죠. 그럼 다음에 그거 나오면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종목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더 욕심내지 말고 팔걸.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정도 폭만 수익을 내면 먹으면 그러면 던지면 됩니다. 근데 이걸 반복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저걸 해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돈을 못 벌 수가 있을까요? 못 벌 수가? 못 벌 수가 없을 것 같죠. 못 벌 수가. 물론 이런 시장이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 결국에 올라가는 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결국에 이런 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모든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다 이래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딱 이 구간에 지금 맞고 있어. 이 구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월이고 여기가 6월이에요. 그럼 우리 올해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오늘이 6월인데 여기가 1월이에요. 꼭지가. 올해 무조건 돈 날렸죠. 무조건. 올해 1월부터 6월 6개월 내내 빠졌는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계속 내려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걸 많이 적어보면 좋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거꾸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거꾸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들고 있을 걸 이거랑 저 때 더 살 걸, 저 때 바꿀 걸 이런 거를 원래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데 막상 그거 맞잖아요. 들고 있을 거리랑 더 살 거리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뜻은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당연히 그렇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가까이 있어서 더 살 걸. 결국에는 올랐으니까 그런 후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지금 두드려 맞잖아요. 그걸 못해요 대부분. 왜냐?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내일 강의에 나오는 얘기기는 한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강의에서 이거 할 얘기긴 해요. 이게 코로나 저점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디까지 깨지는지 이거 어차피 아무도 못 맞춘다 그랬죠. 보세요. 여기에요. 2020년 3월에 2020년 3월. 그럼 지금 와서 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되는 거 한번 적어보자 그랬잖아요. 지금 와서 이거 딱 보세요. 어때요? 야, 저때 샀으면 진짜 인생 역전. 이거 나오죠. 왜냐면 이 구간에서 테마주가 아니고 실적주인데 5배, 10배 간 종목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종합지수가 100%니까 내가 이 구간이면 그냥 평타만 쳤어도 계좌 2배 이상 터진 거예요. 평타, 바깥만 했어도. 잘하지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본 다 2배입니다. 그랬겠죠. 종합지수가 100%니까. 근데 이때로 돌아가면 못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여기가 3월 18일 19일이거든요. 여기 금융위기 당시 극단적인 저평가. 이게 문자 보냈던 겁니다. VF 문자. 금융위기 당시 극단적인 저평가로 일부 종목 PER이 1배에서 3배 수준까지 내려갔을 정도로 수급 악화가 있었는데 PBR이 아니라 PER이 1에서 3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이 한 해 동안 4배 오르면서 제값 되찾았다고. 지금 그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때 PER 3배짜리 많았어요. PER 3배짜리. 진짜 그랬어요. 근데 맨날 빠지면 그냥 멘탈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때 반도체 소재주들 PER이 3배였어요. 2점 몇 가지 간 애도 있었습니다. 시총이 1000억인데 순이익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순이익이 400억짜리가 있었어요. 그런 종목 많았습니다. 말이 안 될 정도. 어떻게 이럴 수가 여기도 보면 여기 있죠. 그런 회사 내용이나 실적 하향폭 어느 대응한 투자 없을 뿐 이런 종목이 있다면 정상적인 투자자는 매도 없이 보유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저평가입니다. 어떤 주식 들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저평가다. 심각하다. 코스피 한 달간 코스닥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8% 빠졌거든요. 저때 마이너스 종합지수가 38% 빠졌습니다. 지금 코스닥 마이너스 20% 초반이에요. 죽을 것 같죠? 저때 코스닥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8% 빠졌어요. 한 달 동안 2배 빠졌습니다. 지금 이거 빠진 거예요.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빡셌는지 아시겠죠? 저때 진짜 그랬습니다. 여기 있죠.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바닥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저게 언제라고요? 3월 20일. 여기가 3월 19일입니다. 근데 되게 우리가 이때로 돌아가면 와 저때 더 샀으면 진짜 저때 주식 시작했으면 추가했으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저 문자 보낼 때 맨날 욕먹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제가 저 때부터 회원님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시겠지만 제가 리딩을 지금 한 5년 넘게 했거든요. 5년 넘게. 제가 리딩을 하면서 비속어를 처음 먹어본 게 저 때예요. XX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지금 하면 저거 미쳤어. 저기서 왜 팔아? 다 팔아요. 제가 리딩을 5년 하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게 다 불만이 생기고 뭐 당연한 건데 그래도 저한테 욕을 하신 분은 없었거든요. 진짜 욕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쌍욕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라 했냐면 쌍욕하셔도 되는데 이해한다고. 이 정도 빠지면 정상이겠냐고. 멘탈이 다 이해하는데 저랑 안 하셔도 되니까 저 믿고 HTS, MTS 삭제하시고 2달 뒤에 보라고. 팔지 마시고. 그랬다가 더 욕 먹었습니다. 맨날 빠지는데 왜 들고 있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나 오늘 손절하면서 얼마 날렸는지 금액 쓰고 나가셨습니다. 손절 다 했다고. 그래서 너 때문에 얼마 날렸다고 어떤 종목으로 얼마 날렸는지까지 다 쓰고 나가셨어요. 손절을 다 했다고. 저거 못한다니까요. 제가 왜 자꾸 저런 걸 보여드리냐면은 이거 진짜 맞잖아요. 이거 안 돼요 진짜.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죠.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그게 막상 맞으면. 그래서 저게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야 올라갈 때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맨날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러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사람이 신이 아닌데. 근데 이걸 자꾸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떡하냐. 사람들이 그 내려올 때 팔아요. 더 내려갈 것 같은데 팔아요. 더 내려오면은 일단 조정 나왔으니까 여기서 10% 손절하고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에 손절하고 8,000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8,000원 다음날 예를 들어 다음날 진짜 빠지는 거예요. 8,000원 왔습니다. 이 사람 8,000원 보면 다시 살라 그랬죠. 9,000원에 손절한 거 사면 되겠네. 절대 못 사요. 절대 못 삽니다. 이거 9,000원에 던지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8,000원 오면 진짜 절대 못 산다니까요. 저거 왜? 더 빠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게 7,500원 가잖아요. 야 좀만 더 내려와라. 이러다가 반등해서 8,500원 9,000원 가잖아요. 멘탈이 나갑니다. 거기서 아씨 가만히 있을걸. 8,000원일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고 다음날 8,000원 되잖아요. 못 사요 또.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대출미수신용 당연히 대학 다닐 때 많이 써왔죠.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저거를 다 겪어봐서 알아요. 다 해봐가지고. 근데 후회할 것 같은 걸,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상황을 미래는 모르니까 나중 되면 오늘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후회할 것 같다를 하면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이거는 문자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 내일은 이 얘기 할 겁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아니 그럼 제 말대로 그냥 안 좋으면 뭐 주구장창 그냥 2년 동안 계좌 닫고 있으면 되는 이게 아니고 안 좋을 때도 뭔가 하면 좋겠죠. 액션을 해주면. 그럼 어떤 액션을 해야 되나? 안 좋을 때는 안 좋으니까 뭘 해도 잘 안 되겠지만 안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아까 전에 그거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제가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주간 단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에다가 이걸 결제하시면 우리 회원분들도 국회 회원분들도 제가 올려드릴 거고,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단위 브리핑을, 주간 단위 브리핑,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뭐가,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을 하루 종일 보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날 뭐 움직였는지는 그냥 대략적으로는 분위기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분위기 정도만, 그런 얘기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월요일날 시장이 예를 들어 안 좋았습니다. 빠졌어요. 월요일날 시장이 빠졌는데 올라간 거, 그럼 빠진 거랑 관계가 있는 거겠지.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랑 싸워가지고 빠졌어요. 그럼 우크라이나랑 관계돼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원자재 관련주가 올라갔겠죠. 그랬겠죠. 그러면 이걸 알고 있어야죠. 대충 이런 애들이 저런 애들이구나. 또는 화요일날은 시장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시장보다 더 세게 올라간 주도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조선, 건설이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얘네가 대략 뭐 한두 줄 요약으로 그 정도라도 뭐 때문에 올라왔구나. 저거 오늘 참 선거 끝나서 그렇네. 선거 수혜주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뭘 얻어 걸리는지, 최근에 플로우가, 시장이 흘러가는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좋는데, 웬만하면 하루 종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정도는 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럼 그날 뭐가 셌는지 내가 찾아야 되고 왜 셌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귀찮죠? 저 맨날 하는 거 어렵죠? 회사 본업도 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걸 다 정리해드리고 매주일마다 모든 요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뭐가 왜 움직였고 뭐가 대장이었는데 얘는 왜 움직인 건지, 그리고 제가 그날 그 매일마다 그날 왜 움직였는지를 바라보고 그 코멘트를 달아요. 제가 얘는 이것 때문에 간 건데 솔직히 이건 한 방짜리고 이거는 단기고, 얘는 이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얘는 앞으로 더 갈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요약을 하죠. 그게 주간 단위로 제가 다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 나중에 그거 아예 이것만 해가지고 그거 유료 상품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주간 브리핑, 뭐 한균수의 주간 브리핑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난주 거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월요일 나오죠. 2월 28일 월요일 날 뭐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있었고, 경제 관련해서는 이런 뉴스가 있었다. 그리고 방위산업 전쟁 관련해서 루브라 급락했고, 뭐 러시아 문제가 최근에 문제니까 미국의 러시아 수출 비중, 대중국 수출 비중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왔던 속보, 2월 27일 오후 2시 55분에 우크라이나가 제2도시 하리코프에 러시아군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핵억제부대 특수전 임무보도 돌입 발령했다. 이거 방산주가 이거 때문에 움직였겠구나.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그리고 러시아를 스위프트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미래세에서는 이런 코멘트가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오죠. 매일마다. 제가 이걸 매일 해요. 매일. 그날 나온 뉴스를 매일 다 보기, 이거 몇 년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매일마다 이 정도 양을 하니까. 이번에 또 MSCI 보면 러시아 MSCI 퇴출 가능성 하면서 삼성증권에 있는 퀀트 애널리스트가 한국 편입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갈 것 같은지 이제 코멘트를 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요약을 다 이제 수집해서 해놓고 제가 여기다 코멘트를 다 다는 거예요. 제 생각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애들이 움직였고 뭐 때문에 움직였는데 어떤 애들은 뭐 갈 것 같고 뭐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제 무슨 일정이 있는데 뭐 때문에 뭐가 움직일 것 같다 라고 매일 못해도 3줄 이상씩 매일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날도 달렸죠? 이날 좀 길게 썼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지난주 건데 2주 전 겁니다. 2주 전 건데 오늘 움직이는 애 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 있는 애들이다. 전쟁이나 테러 제재도 쉽게 끝날 기미가 없어서 이런 애들 더 갈 거다. 이런 얘기 하죠. 최근 리오프닝 관련주도 2주 넘게 행보 중이나 향후 추가시게 된다. 오늘 대장업종 리오프닝이었어요. 이게 2주 전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걸 보실 수 있게 저거를 다 해드릴 겁니다.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코멘트까지 다 달고 어떤 업종은 뭐 보시라고 다 정리를 해드리고 했으니까, 저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맨날 보실 필요, 우리 뭐 테마주 잡자는 거 아니니까 그림만, 흘러가는 그림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랑, 그리고 또 제가 만들고 있는 거 있죠. 이겁니다. 업종별로. 이 업종 큰 틀을 알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거 제작 중이에요. 이거는 완성이 아직 안 됐는데 앞서 보여드린 거는 주간 단위로 그냥 다 올려드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2차 전지를 이제 공부하는데 나 2차 전지가 양극재가 뭐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양극재가 왜 필요하고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회사가 잘 만들고 누가 제일 많이 만들고 전 세계에서는 뭐 누가 몇 등인지
뭐 이런 거 알면 좋잖아요. 맨날 텔레비 TV 보면 뭐 양극재 대장 에코프로비엠 그럼 양극재 대장 에코프로비엠 이게 끝이 아니라 왜 대장인지 대장이 바뀌려고 한다던데 왜 바뀌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런 거 다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2차 전지를 한다. 그럼 2차 전지가 뭔지, 2차 전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1차 전지는 뭔지, 예전에는 그럼 자동차 어떻게 굴러갔는지, 그리고 2차 전지의 특징은 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충전하면은 불 나거든요. 그런 거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지, 그런 거 있죠.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하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코스모신 소재가 예전에 LCO 리튬 코발트 산화물 이쪽 을 많이 했었거든요. 코스모신 소재가. 그래 옛날에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거 갈 때 코스모가 못 갔어요. 근데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도 다 설명해 놨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는 LCO가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건들면 안 된다고. 얘는 지금 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코스모신 소재가 NCM 쪽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베이스가 3만 개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LCO가 돈이 안 돼요 이게. 이거 채택한 배터리가 자동차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전기차도 LCO가 메인인 데가 없어요. 근데 코스모신 소재 매출 대부분이 LCO였습니다.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었어요. 최근에 부각받는 게 LFP 리튬 인산 처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코스모신 소재를 보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LCO라더라. LCO가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 모르니까. 왜냐면 업종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족보 같은 거죠. 족보. 대학 다니면서 시험 보는데 족보. 아 LCO가 뭐였더라? 처음 그냥 보면 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게 업종별로 어떤 회사가 뭐 잘하는지 이런 거 다 써있죠. 누가 어디다 뭐 공급하는지. 그리고 회사별로.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나온 주요 뉴스가 네 이게 제가 맨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던져주면 직원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양극재인데 뭐 나는 뭐 셀 회사가 좀 궁금하다. 뭐 LG화학이랑 뭐 어디 좀 궁금하다. 그럼 여기 나오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몇 배가 성장하는지 그냥 다 써 있는 거죠. 이렇게 날짜도 써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회사가 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날짜도 다 써 있어요. 자주 바뀌거든요. 저게 여기 1월 7일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예상 캐파가 2025년까지 210기가와트시다. 저기 2021년 기준으로 작년 말에 40기가와트시밖에 안 됐거든요. 4년 동안 생산력 5배 늘어나는 거예요. 족보죠, 족보 그냥. 여기 수주잔고도 나오죠. SK온 같은 경우에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SK온 같은 경우에 수주잔고가 220조 원이다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것만 지금.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수소 게임 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는 중인데 저게 완성되면 하긴 뭐 완성까지 모든 업종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업종은 한 15개 정도 준비가 되면 제가 저것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이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지금 바로는 이거. 이거를 딱 보면 기대 효과가 뭐냐면 테마주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월화수목금 딱 이게 뭐 프린트를 해서 보시든 저 올라온 걸 보시든 하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원하는 목표가 이겁니다. 이번 주에 뭐가 셌고 뭐가 움직였고 뭐 같은 애가 더 갈 것 같고 어떤 애들은 일회성인 것 같고 어떤 애들은 테마주인데 이거랑 묶여 있어도 이번에 붙었고 그리고 주요 뉴스 업종별로 아 이번에 원전 뭐 하는구나 아 이번에 2차전지 누구랑 뭐 계약하는데 이거 관련주 누구구나 이것까지 그냥 한 방입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나온 주요 뉴스 주식 관련해서 그런 게 다 정리되어 있고 제 코멘트까지 대박이죠. 네 이거를 제가 준비하려고 한 3, 4개월째 이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저거 틀 만드느라.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저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우리 방 회원분들은 당연히 그냥 저 방 전용 게시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드릴 거고 여기 들어가시면 매경증권 아카데미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자료실에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 탭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이거 제가 요청해놨거든요. 여기 탭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한균수의 뭐 주식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하나 더 생길 건데 이걸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여기 자료실 올려도 되고요. 자료실도 어차피 저기 회원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가지고 걸자식 기간 동안 저거 다 그냥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첫 패키지랑 두 번째 패키지가 나눠져 있죠. 두 번째 패키지가 이번 거 이거 10강짜리고 1번 패키지가 작년 10월에 한 거. 그래 둘 다 하면 88. 하나만 하면 44. 근데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기간을 보면은 이때 강의가 시작하고 끝나는 게 4월 14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월 10일이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이거 끝나고 플러스 1개월이라서 5월 14일까지 무제한이네. 5월 14일까지 두 달. 두 달 동안 다시 보기 무제한. 그리고 강의 시작 이후부터는 결제일로부터 두 달. 뭐 예를 들어가 내가 이거 강의 중간에 한 3월 10일에 결제했다. 그럼 6월 10일까지죠. 두 달. 자동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원하는 만큼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같이 들으시려면 1강도 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거까지 같이 올려드린다. 그래 이거는 뭐 테스트 베타 테스트 개념이에요. 이거 원래 상품이 아예 만들어질 건데 지금은 테스트 개념으로 처음 업로드하는 거니까 만드는 데는 오래 걸려서 고생했지만 처음 업로드하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 방송 거의 2시간이나 했는데 전 강이랑 같이 해가지고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행복한 오후 되세요.